등촌동에 있는 미주진로 아파트 매도 시기하고요. 둔촌 주공 조합원 분양가하고 헬리오시티 매수를 할까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추천 지역 좀 알려달라고요. 자, 등촌동 미주진로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분양받은 거라 오래됐고요. 아, 거주 그러셨군요. 기간도 끝났어요. 네, 매도를 하시고 등촌주공 입주권 혹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요 어떤 것이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나은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선 요 매도 시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60대 쭉 중. 살아오시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네. 오를 때 네. 시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 올라가지 안 오르는 아파트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적게 네. 오르고 많이 오르고 의 차이죠. 네. 그죠? 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매도 시기는 어떻게 잡는 거냐 하면은 네. 이렇게 가격이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여기가 07년도 고점이었고 네. 다시 좀 그려볼까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07년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07년도 여기가 14년, 15년 요때가 요때가 최고점이 21년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은 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잘라 볼게요. 네. 근데 이 구간 있죠. 가격이 상승되는 구간. 네. 상승되는 구간에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매수인이 있고 네. 그러면 내려오는 구간에도 역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갔더니 이거 12억에 살려고 합니다. 했더니 매도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건 지난주 가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14억에 아이고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집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누가 집 보고 삽니까? 맞죠? 네. 올라갈 때는 누가 뭐래도 파는 사람이 네. 칼을 쥐고 있죠. 네. 맞죠? 내려올 네네. 때는 그 반대죠. 네. 사는 사람이 칼을 쥐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상으로 가만히 봐보세요. 네. 두 개의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내가 그을게요.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졌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지우고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매도 매수 타이밍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네. 이것만 딱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가격 올라갈 때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요 지점 A 지점, 요 지점 B 지점, 요 지점 C 지점, 요 지점 D 지점 있으면은 A와 B는 가격이 같죠. 네. 가격이 같은데 A는 매도인 파는 사람, 네. 파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파는 사람이 마음이야. B는 구입하는 매수인 마음이에요. 네. 똑같은 가격이라도. 예.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은 이 지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시점 오면은 네.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네, 상대방이 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매도인, 네. 내려올 때 하락기에는 매수인, 네. 이 두 사람이 가격을 네. 사실은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그래요. 예.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나머지 사람은
올라갈 때 사는 사람, 내려올 때 파는 사람은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그래. 가격에 따라가는 사람. 네네네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거래를 하는데 네네. 수요 공급자 중에 언제나 내가 가격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고로 네네.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네네. 내려올 때는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예. 다만 그럼 올라간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팔면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이 꼭지점 부근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부근에서 팔아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는 거는 이 저점을 지나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 네. 저점 부근은 거의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더불어서 팁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이 부근을 어떻게 아느냐? 네. 그렇죠? 그쵸. 이 부분을 일반인 지표상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네.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는 뭐 바닥권이다 아니면 그 꼭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분야의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도 일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은 오로지 듣는 뉴스라든가 막 기타 재반 정보를 듣고서 본인의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그런 지점을 결정하는 팁 1번이 뭐냐면은 네. 1번이 공포예요, 공포. 공포면 두려움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 이 지점 올라갈 때 거의 꼭지점 가까이 가는 이 지점은 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 예. 내가 생각해도 내 집이 너무 비싸다. 아, 네. 아니 네.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원히 집 와래 못하겠다. 네, 네, 네.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 때 아, 예. 이런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 느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아직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상 가기 전에 네, 네. 정상 바로 밑에는 항상 급경사가 아니고 급경사를 지나서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정상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은 네. 이야 내려왔지만 너무 내려왔다. 내 집이 이 정도 빠지다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앉았나. 역시 두려움. 네, 네. 맞죠? 네, 네. 그다음에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 일반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정부 정책이에요. 네. 정부 정책.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님이 우리 정부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 예. 이 A주 모면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네. A 정도 오면은 아직도 계속 집을 산단 말이지. 네. 집 한 채 있는 건 괜찮은데 두 채, 세 채 또 산단 말이지. 예, 예. 그러면 한번 사봐라. 니들 자체 단 1원도 너희들 자체 가게끔 안 만들 거야. 아, 예. 박살 내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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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는 정책을 쓰게 돼 있어요. 예. 시청자분님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수 지점이 되면 제발 아무거나 사라. 네. 뭘 사도 내 세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사라. 왜 그런 네. 현상이 있냐면은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건설업계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택업 쪽이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정말 한국 경제에 뭐 중국 경제도 지금 건설업 쪽이 3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걸 망하게 어떻게 놔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격이라는 거는 적정히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은 그 적정히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네, 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와갖고 적정히 만들어낸 정책은 없어요. 네, 네. 왜?
모든 국민들의 심리가 똑같이 그렇게 적정이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을 보면은 이 두 가지만 봐도 네네.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미주나 진로나 또는 다른 아파트도 네. 지금은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시점, 과거로 보면 이 시점이잖아요. 네네. 매도 타이밍이 이미 지났죠. 네. 네. 그래서 매도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사실상 시청자님이 놓쳤다. 네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 매도 후에 뭘 갈 것이냐 하는 거에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지만 네네. 매도 후에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 예, 예. 그렇죠. 매도가 되어야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적어도 요 정도는 계약이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게 되는데 네. 그 정도에서 매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어. 네. 일단은 사줘야 뭐가 되는데.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7년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도 네.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은 그래 이게 한 12억까지 갔으니까 좀 낮춰서 급매물로 11억 팔자. 그럼 살 사람 아무도 없다가 어떤 한 사람이 10억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 또 10억이라도 그럼 팔자 하면 또 한참 거래 하나 어떤 사람 또 9억 5천에 사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다 보면은 8억 가고 그 다음에는 에이 모르겠다. 그럼 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이 그때는. 이때는 올라갈 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게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매도 타이밍은 네. 이 시기인데 좀 놓쳤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네. 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매도를 지금 급하게 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예. 예. 그렇잖아요. 네네.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 뜻이에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고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을 때는 네. 좀 기다렸다가 아. 이 시점에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럼 이해가 가죠? 네네. 그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아우 내가 자산이 넉넉한 건데 집은 팔아버리고 없고 가격이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을 네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예.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네네. 이 시점에서든 이 시점에서는 사고 나서 팔고 사고 나서 팔고 사고 나서 팔고 하면 똑같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팔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네네. 그 헬리오시티하고 예. 둔촌 주공인가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네. 헬리오시티와 둔촌 주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송파구 쪽으로 지도를 한번 나눠 봅시다. 네네.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장 쪽에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헬리오시티라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둔촌 쪽에 보면 방위역을 지나서 올림픽공원 지서 여기가 네. 여기 이제 둔촌 주공이에요. 네. 둔촌 주공. 자, 둔촌 주공은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네네. 분양했는데 미분양도 일부 났고, 네. 그럼 얘가 30평대 기준으로 대충 할게요. 네네네. 호시마다 대충 한 14억이라고 보고, 네네. 물론 취등록세 뭐 하고 나면 한 15억엔 얼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거를 구입하는 것이 맞냐? 네. 여기는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고 네. 얘는 한 12,000세대고 네. 9,500세대 헬리오시티가 23억인가 얼마 가다가 네. 떨어져서 뭐 15억, 16억까지 가다가 네. 다시 반등을 해서 17억, 18억 요 정도 가는데 30평대 기준으로요. 네네네. 이걸 구입하는 것이 맞냐? 네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첫째, 네. 구입 시기로 보면은 네. 둘 다 아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구입 시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조금 전에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거의 왔다. 그럼 구입 시기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왜? 네. 현재 조정이 1년 동안 됐는데 네. 1년 동안 조정된 현재의 가격, 네. 그 현재의 가격이 과연 우리 사회의 40대, 50대 주축이 되는 이 사람들이 네.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격이 그러면 저렴하냐 이거예요. 아, 예,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17억, 18억이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연봉 1억인 사람이 네.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20년을 모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결국에 이런 집들은 기존의 세대들 60대, 70대는 옛날에 몇 천만 원 들고 집을 샀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것이 계속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30대, 40대는 네. 그런 혜택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오로지 그 올라가는 끝자락에서 조금 붙어와서 네. 자산 구조를 보면은 네, 네. 6, 70대가 가장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비싸고. 예, 예. 강남권에만 오더라도 네, 네. 지금 이런 아파트에 가면은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네. 부모가 물려준 거 빼고는요. 네, 네, 네. 벌어서는 이게 안 맞아요. 특수한 사람 그렇죠. 빼고는. 예, 예.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탱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지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자산이 쌓여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정도까지는 가져야 이걸 살 수 있는데 아, 예.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예. 저는 네. 비싸. 여기에 23억 붙잡고 있다가 18억 전 사면 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17, 18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 하나에 이 정도 묻겠다는 돈은 집을 제외한 나머지 돈까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뭐 노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집에서 노후를 하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돈이 네. 그래도 20억, 30억은 있어야 노후가 돼요. 네, 안 그러면 네, 네. 자산 까먹으면서 가야 돼.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라 이거지. 몇 명이나 있는가. 네, 네. 직장 생활 하신 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게는 네.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얘는 아직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둔촌 주공은 네. 선호도가 이 강동 쪽하고 이 송파 쪽하고 강남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구획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보이지 네. 않는 구획선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선 쪽에서 주변 여건의 영향을 보면은 역시 분명히 둔촌 주공이 대형 단지이고 좀 더 신축이긴 하지만 네. 둔촌 주공이 헬리오시티를 넘어서는 가격을 유지하기란 쉬워 보이진 않다. 아, 네. 그러면 네, 네. 이 가격대가 네. 뭐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몰라도 얼추 맞다 이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얘는 헬리오는 17, 18억 가만히 있는데 얘는 얘가 올라가서 17억 이렇게 거의 같아질 확률이 있다면 얘는 구입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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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아, 뭐, 예, 예. 뭐 때문에 같아져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추가 분담금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요. 예.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공사비 정감이 네, 네. 단지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불확실성을 네, 네, 같이 네.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쩌면은 지금 시장 가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 송파 앞쪽에 있는 리센츠라든가 네. 엘스라든가 얘가 거의 2008년도인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고점을 찍고 2008년도 꺾일 때예요. 네, 네. 꺾일 때 입주를 했는데 신축이고 입지가 좋으니까 전혀 안 네. 떨어졌다 천만에요. 네. 1, 2년 버티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아, 네. 얘도 네. 다 떨어졌어요. 네, 네. 다. 똑같아요. 아, 얘도 신축이라고 해서 우선 버티는 힘은 조금 9억보다는 있겠지만 네, 네.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둔촌을 갈 거냐 헬리오 갈 거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제 개인 생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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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시청자분의 개인 여건에 따라서 내 생활 여건, 뭐 가족 여건, 여러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지 네. 어느 걸 사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얘든 구입해야 될 시기는 저라면은 매도 후에 네. 이왕 뭐 참는 거 몇 년 한번 참아보자. 네. 올라가 버리면 할 수 없고 예, 예, 예. 하는 마음으로 한번 네. 견뎌보겠다. 네. 그런 어떤 모험 없이는 절대 내 재산이 다른 사람을 추월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 아, 예, 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똑같이 결론이 나오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조언 드립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충분히 감사합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예. 찾아뵐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제 네. 아우, 세미나 너무 토요일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하면은 네. 아우, 세미나에 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아우, 예. 제가 진짜 너무 후련해졌어요. 지금. 한번 오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